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초반에 지금 쇼트트랙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편파 판정 때문에 실격패를 당한 사태가 초기에 발생됐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언행들이 좀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즈 131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의 상태, 그리고 덧붙여서 이웃 국가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매년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5개국의 호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온도를 물어보는데, 감정 온도는 0도면 가장 차가운 감정, 100도면 가장 뜨거운 감정이 되거든요. 이 감정 온도를 물어보면 2022년 1월 달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 온도가 27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은 28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7도로 많이 낮았죠. 일본보다 더 낮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30도였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은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20, 30대 연령대에서 심한데요. 감정 온도를 연령대를 보면 20대에서는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가 17도, 30대에서는 20도였습니다. 반면에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33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5, 60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감정 온도를 갖고 있어서 특히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반중 감정이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 요인을 보면 황사, 미세먼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코로나의 발생 국가이고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중국 누리꾼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혐한 표현을 한 문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 문제, 이런 감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5%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이런 응답 비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언행들이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복을 입은 참가 요원이 나타났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한복까지도 자기 걸로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큰 비난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면서 중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감정을 보셨는데, 그럼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감정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국민 가운데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3%였습니다. 좋은 인상 비율은 21%밖에 되지 않아요.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9%입니다. 좋은 감정이라는 비율은 25%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 한국 양국 국민들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국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 보여지는데요. 이걸 연령대로 보면 중국 경우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타납니다. 중국은 젊은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감정이 많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고연령층보다 20, 30대가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 훨씬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20, 30대가 고연령대보다 일본을 좋아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국에 대한 감정이 20, 30대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그럼 왜 젊은 층에서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을까? 그건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영화,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양국의 상대 국가 대중문화를 즐기는 양국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더니요. 한국 국민들은 일본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7%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81%가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젊은 층들이 상대방 국가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고연령대보다는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넘버즈 131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와 바다를 경계로서 이웃해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서로 연해 있는 이 3개국이 서로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잘 지내야 서로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인접 국가들끼리 우호 친선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넘버즈 132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